어떤 물건을 잡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뇌에서 어떤 컵이나 뭐 잡으려고 하는 물체를 먼저 인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신경을 통해서 근육에 전기 신호를 전달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근육은 수동적으로 나에게 어떤 전기 자극이 들어왔으면 수축, 아니면 이완 하는 형태로 우리가 원하는 물체까지 다가가서 잡는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로봇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로봇의 경우에도 이와 마찬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일단 로봇이 어떤 로봇팔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로봇팔이 공장에서 어떤 A라는 물체를 B에다가 조립한다고 했을 때 일단 A라는 물체와 B라는 물체를 인식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조립을 돌려서 해야 되는지 그대로 끼면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판단을 합니다. 그럼 그 판단한 결과 이게 이제 모터에 전달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모터를 한 번이라도 돌려본 적이 있으신 분들은 모터에 전압 혹은 전류를 인가를 해서 모터가 돌아가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냥 손으로 이렇게 로터를 돌리는 거죠. 그러면 내가 어떤 거를 돌려야 되는지 끼워야 되는지라는 그 문장을 어떻게 전기, 전압이나 전류로 바꿀 수 있을까요? 그 역할을 해주는 중간 단계에서 신경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제어입니다. 그래서 제어라는 것을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하자면요. 뇌가 보낸 명령을 근육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전달하는 것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로봇에 우리가 적용을 한다고 하면요. 우리가 인식과 지능의 결과물을 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전압과 전류로 변경하는 것, 그거를 바로 제어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전기 자동차라고 생각하면은 그 제어, 로봇 제어라고 하는 그 부분은 어떤 모터 제어 하나에 국한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로봇팔 혹은 4족 보행, 2족 보행 로봇과 같이 복잡한 로봇 시스템에서는 한 가지 제어가 중간에 더 필요한데요. 이를 바로 로봇 제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로봇을 전체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모터 제어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로봇 제어와 모터 제어 두 가지 분야가 동시에 존재를 해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로봇을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프로세스를 3개가 아닌 4개로 나눴습니다. 인식 지능이 먼저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로봇 제어기를 통해서 모터 제어기로 우리의 시그널이 전달이 되고 그 후에야 모터 제어기를 통해서 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전압과 전류의 형태로 전달을 하는 4가지 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로봇을 구동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봇 제어라는 것을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한다면 인식과 지능의 결과물들을 모터 제어기의 언어로 해석하는 알고리즘 혹은 그 시스템 혹은 그 컴퓨터라고 우리가 전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봇 제어 분야는 좀 더 모터 쪽을 우리가 하드웨어에 가까운 쪽이라고 하고 인식 지능 쪽을 좀 더 소프트웨어에 가까운 쪽이라고 한다면 제어기 내에서는 좀 더 소프트웨어 쪽에 가까운 분야입니다. 하지만 로봇 제어를 잘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로봇의 구조에 대해서 좀 더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분야는 소프트웨어 쪽에 좀 더 가깝지만 하드웨어인 로봇 설계 분야를 잘 알아야 되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봇 제어를 잘 하기 위해서 잘 해야 되는 분야 혹은 과목에서는요, 기계공학과에 많이 속해 있는 과목인데 로봇 기구학과 로봇 동력학이 있습니다. 로봇 기구학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3차원상의 어떤 좌표, 우리가 지구라고 하면은 위도와 경도가 x, y 2차원 평면에서 되듯이 근데 우리가 실제로는 높이, 고도 또한 존재하기 때문에 x, y, z로 3차원은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 로봇 조인트에 달려있는, 로봇 관절에 달려있는 모터는요, 자기가 몇 도를 돌아가는지에 대한 것만 알지 상대적인 로봇의 구조나 이런 거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터 제어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이런 자기만의 세타 혹은 토크를 어떻게 우리의 3차원적인 좌표가 해석될 수 있는지, 그 관계는 이제 로봇의 구조 혹은 설계, 메커니즘에 따라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는 분야가 바로 로봇 기구학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로봇 제어를 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분야는 로봇 동력학입니다. 로봇 동력학이라고 하는 분야는 F는 MA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이 될 수가 있는데요. F는 MA라고만 단순히 표현을 하면은 우리가 어떤 그 로봇의 무게가 중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주행을 하기 위한 로봇이라고 하면은 요거가 가장 중요한 거가 맞는데요. 우리가 어떤 다관절 로봇을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각 로봇의 자세에 따라서 바뀌어지는 그 관성이 여기서 중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로봇이 회전하면 회전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코리올리 효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베어링 혹은 벨트 혹은 체인에서 발생되는 어떤 마찰까지도 다 고려가 돼서 F는 MA 안에 녹여져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로봇 동력학입니다. 그래서 로봇 기구학과 로봇 동력학을 잘 알아야 여러분들이 로봇 제어를 완전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분야가 남아 있었죠. 로봇 제어기를 통해서 모터 제어기까지는 어떻게 우리의 그 시그널을 전달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 이 시그널은 모터가 직접적으로 알아듣기에는 굉장히 추상적인 언어이죠. 그래서 이거를 실질적으로 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전달하는 과정, 그 알고리즘, 그 하드웨어 회로까지 포함을 한 게 바로 모터 제어기입니다. 그래서 모터 제어 분야를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자면 로봇 제어기의 명령인 토크 혹은 각도를 모터의 언어인 전압과 전류로 전달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모터 제어기는 이 아까 말씀드린 인식 지능으로부터 모터까지 오는 그 네 단계에서 좀 더 모터 쪽에, 좀 더 하드웨어 쪽에 가까운 분야인데요. 모터가 그냥 하드웨어가 아니라 전기적인 원리로 인해서 동작하는 하드웨어이기 때문에 모터 제어기 분야에서 좀 더 잘 알아야 되는 거는 회로적인, 좀 더 펌웨어적인, 좀 더 전기과스러운 그런 분야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고 잘 알아야 되는 전기공학 3학년, 4학년에 나오는 내용은요. 모터 등가 회로와 인버터입니다. 모터라는 거는 어떤 식으로 힘을 내냐면요. 우리가 어떤 전류가 모터 코일 내에서 흐릅니다. 그러면 전류가 흐르면 우리가 전자석이 자기장이 생기는 그 전자석의 원리는 알고 있죠. 그러면 전자석이 되면 모터 내부에 존재하고 있던 자석과 N극은 밀어내고 S극은 당기는 식으로 반응을 해서 실질적으로 모터가 돌아가게 되는 힘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모터 제어기가 해야 되는 역할은 모터의 전류를 내가 원하는 만큼 흘려야 되는, 그게 바로 모터 제어기의 역할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각도 혹은 토크라는 추상적인 그 변수 값 아니면 그 어떤 숫자를 이런 전류로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그 역할을 하는 회로를 바로 인버터라고 부릅니다. 인버터라는 말을 우리가 뭐 세탁기나 아니면은 청소기 같은 거 살 때 많이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인버터라는 건 원래는 뭐냐면요. 어떤 직류 전압을 어떤 교류로 바꿔주는 회로를 의미합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딱히 직류를 거치지 않고도 교류해서 바로 모터를 돌리는 방식으로 사용을 했었는데, 좀 더 효율적으로 아니면 좀 더 내가 원하는 토크만이 아니라 속도까지 갖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배터리 형태로 저장을 하고 있다가 거기서부터 우리가 교류로 우리가 원하는 주파수로 바꾸는 그런 단계가 필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인버터라는 회로가 모터 제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분야로 급성장을 하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모터를 잘 제어하기 위해서는 모터만이 있는 게 아니라 중간에 인버터도 있기 때문에 인버터가 이해할 수 있는 신호, 그게 바로 PWM입니다. Pulse Width Modulation이라는 어떤 온, 오프 시그널이 있는데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인버터를 한번 거치고 그 다음에 모터의 전류로 전달하는 그 전체 프로세스를 모터 제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걸 다시 마무리하자면 제어라고 하는 거는 로봇 안에서 뇌, 지능, 인식에 해당하는 부분을 우리의 근육, 모터에 연결을 하는 어떻게 보면 사람으로 따지면 신경의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어를 잘하려면 학부 때 어떤 과목에 대해서 열심히 해야 되고 잘해야 될까요? 자, 우리가 일단 로봇의 복잡한 구조에 대해서 해석을 하려면 굉장히 선형 시스템 아니면은 수학적으로 잘해야 됩니다. 로봇은 점점 더 복잡해져 가고 여러분들이 해석해야 될 기구학과 동력학은 점점 더 어려워지기 마련입니다.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잘해야 될 거는 물리입니다. 물리라고 하면은 우리가 양자역학도 있고 광학도 있고 역학도 있고 전자기학도 있는데 이 영역 중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특히 역학입니다. 우리가 아까 로봇 제어 분야는 로봇 기구학과 로봇 동력학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로봇 동력학에 있어서 우리가 F는 MA가 로봇 구조가 복잡해짐에 인해서 그냥 단순히 F는 MA가 아니라 굉장히 복잡한 형태로 식이 구성이 됩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풀어내는 건 수학의 영역이지만 그런 복잡한 식을 세우고 남이 쉬운 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동력학적 지식이 굉장히 탄탄히 있어야 됩니다. 그럼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잘해야 되는 분야는 회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로봇 제어만 한다고 모터가 바로 알아들을 수 있는 거 아니죠? 그 사이에는 항상 로봇 제어기, 아니 모터 제어기가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근데 모터 제어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인버터라는 복잡한 회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버터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모터를 제대로 구동을 한다는 것은 모터의 기능을 반쪽만 사용한다는 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인버터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모터의 등가 회로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한 다음에 제대로 모터를 제어하려면 회로적인 지식도 굉장히 탄탄하게 있어야 되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로봇 제어도 할 수 있게 되고 모터 제어도 할 수 있는데 그럼 끝이냐? 절대 아니죠. 이거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하냐면요. 다 프로그래밍 언어로 우리의 알고리즘이 구현이 돼서 결과적으로 모터를 제어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베이스로 깔고 있어야 되는 거는 코딩, 즉 프로그래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부 다니는 동안 내가 그럼 수학과도 복전하고 물리과도 복전하고 회로과도 복전하고 코딩, 컴퓨터과도 꼭 복전해야 되냐?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다 전문가의 레벨로 잘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하나에 집중해서 전문가의 레벨에 오르고 나머지 분야들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이 될 정도로 끈을 놓지 말라는 이야기이죠. 그럼 오늘 제어에 관련된 것, 특히 로봇에서의 제어에 관련된 거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놓친 포인트에 대해서 혹시 궁금하거나 아니면 요거는 좀 이해가 안 된다 싶으신 부분들이 존재하면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